안녕하세요. 이타이 건전호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건축전기설비기술사 해설서 문제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 2부에 있는 2부 1장에 있는 8번 문제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정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설계적인 측면과 운영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에 대한 것을 묻는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항목 자체가 많아요. 자,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는요, 내가 답안지를 이 3페이지 안에 어떻게 기술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어떤 고민 해봐야 되냐. 자, 우리 교재에 보시면 여기에 해당되는 뭐 설계 단계, 운용 단계로 나눠서 지금 정전에 대한 대책을 쭉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기술이 되어 있는데 거기 보시면 어떤 항목들이 나와 있고 각 항목마다 한 줄에서 2줄 정도의 어떤 설명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을 보면 뭐 이렇게 간단한 설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림이나 수식이나 뭐 이렇게 전문적인 좀 깊이가 있는 내용들이 없어요. 왜냐? 이 문제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인 것을 묻는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항목들을 쭉 쓰다 보니까 어떤 하나의 내용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내용을 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없다 그럴까? 여유가 좀 없다 그럴까요? 그게 쓸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요, 우리 교재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하나씩 나열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가지고 여기에 해당되는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짚고서 넘어갈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이 문제와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뭐 수십 가지의 내용이 있는데 그 수십 가지의 내용을 다 쓰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중요한 2-3가지 정도를 뽑아가지고 여기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저는 1번, 5번, 6번 3가지 항목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좀 차별화시키고 좀 특성화시켜서 답안지를 기술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요, 전자보다는 후자의 형태로 이게 특성화시켜서 답안지를 작성하는 게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받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기출문제를 보면요, 문제가 똑같아요. 여기는 호텔이나 백화점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앞에서는 뭐라고 돼 있었냐면 자가용 전기 설비라고 돼 있었거든요. 그것만 바뀌었고요. 기출문제는 정전을 최소화하기 위한 설계 단계와 운용 단계로 나눠 설명하시고, 여기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문제나 이거나 뭐 어떤 건축물에 적용하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똑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하고 유사한 형태의 문제가 뭐가 있냐면요,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 자, 신뢰도란 뭡니까? 신뢰도에는 크게 신뢰도와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전압 유지율, 그 다음에 정전, 그 다음에 주파수, 이 3가지가 가장 큰 핵심적인 신뢰도에 대한 그 핵심 요소고요. 이거 말고도 뭐 고조파라든지 뭐 전압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누면 세그라든지 스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과 하드웨어적인 측면에 대해서 각각 설명하셔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여기 2번 문제에 해당되는 것도요, 굉장히 여러 가지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묻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형태의 문제들은요, 답안지를 쓰기가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해당된 이것과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내용들을 어떻게 다 쓸 것인가. 3페이지 안에 한두 가지만 써도 2-3페이지가 그냥 넘어가게 되는데 그 많은 내용들을 어떻게 압축해서 풀어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고 제가 바로 방금 전에 말씀드렸을 겁니다. 자, 어떤 부분이 더 나은 건지 한번 직접 답안지를 2-3가지 형태를 직접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 보시고 본인이 한번 그 2-3가지 여러 가지 유형의 답안지를 보시면 어떤 것들이 어떤 형태의 답안지가 보다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확실히 느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서 제가 그 앞에 내용과 관계된 문제들을 다시 정리를 했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 교재에 보시면은 뭐 설계 단계와 운용 단계 측면에서 정전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대책을 보시면 그 안에 뭐 GIS라든지 스포트 네트워크라든지 모선의 이중화라든지 뭐 변압기 뱅킹 방식이라든지 뭐 아니면 전력 감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전력 감시 시스템에는 원방 제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스카다. 그 다음에 예방 보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상태 진단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이 안에 나와 있어요. 자, 앞에 제가 무슨 말씀드렸냐면
이렇게 여러 가지의 내용을 한데 묶어서 문제를 냈을 때는 거기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 엄청나게 많은 내용을 3페이지 안에 어떻게 압축을 시켜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또 거기에 해당되는 그 세부적인 항목들에 대한 그런 어떤 이론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실무적인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 그 세부적인 항목이 별개로 25점짜리나 10점짜리 문제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한번 이렇게 짚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그 항목에 보시면 비상용 발전기에 대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건축물에서 발전기가 운영이 됐을 때 발전기 쪽으로 발전기 쪽에서 전력을 공급받기 위해서 ATS라는 스위치를 쓰게 되는데 이 ATS보다는 CTTS라는 또 절한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 CTTS를 쓰게 되면 무정전으로 이 절환이 되거든요. 뭐 이런 개념도 있고요. 그 다음에 UPS라고 해서 잘 아실 겁니다.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 뭐 이런 것들이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각각의 10점 혹은 25점짜리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들, 즉 한 페이지나 3페이지 분량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한 10몇 가지가 이 답안지 안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3페이지 안에 이런 것들을 압축해서 쓰다 보면요. 그 내용 자체가 좀 부실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런 것들을 한두 가지 정도 아니면 두세 가지 정도를 별도로 띄어내가지고 특성화시켜서 답안지를 쓰는 게 어떤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문제 해설 내용을 보면요. 전체적으로 이제 큰 틀을 보면 일단 목차의 흐름이 개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정전의 개념, 그 다음에 설계 단계에서의 정전 대책, 그 다음에 운용 단계에서의 정전 대책 이렇게 나와 있고요. 뭐 이것과 관련된 내용들이 뭐 이렇게 좀 깊이 있는 내용보다는 좀 단순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너무 뭐라 그럴까? 좀 쉽게 설명이 되어 있다고 할까요? 그래서 뭐 이런 형태로 기술하게 되면요. 제가 봤을 때는 그 60점이란 점수를 맞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기술사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합격권에 있으신 분들이 보통 5년에서 많게는 10년 정도 공부를 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보통 이 정도의 내용은요, 눈 감고도 씁니다. 자, 근데 지금 합격권에 있는 분들, 50점대 이상의 분들이 뭐 제가 봤을 때 한 100명에서 한 150분 정도 계실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분들 중에서 합격자들은 한 10명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합격권에 있는 분들, 즉 5년에서 10년 정도 공부하신 분들하고 한 10대 1에서 15대 1의 경쟁률을 뚫고서 합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있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이 정도의 내용 가지고서는 좀 선택받기가 높은 점수를 받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 교재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면서 추가적으로 그림이라든지 어떤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여기 소개해드린 그림이나 어떤 여기에 적용되는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은요, 다른 교재라든지 다른 강의에서 제가 좀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거에 대한 내용을 깊이 있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해당되는 항목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걸 다 설명하게 되면요, 뭐 10시간, 20시간 막 많은 시간이 소비가 되거든요. 그 모든 것들을 여기서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소개만 좀 해드릴 겁니다.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은요, 이렇게 시간 내셔가지고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읽어보시면 그냥 쭉 넘어갑니다. 너무 내용이 쉽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제가 여기서 다 읽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뭔가, 그 다음에 그 키워드와 관련된 또 중요 사항은 뭐가 있는지를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릴 겁니다. 자, 우리 교재에 보시면 개요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정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정전을 왜 최소화시켜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내용이 좀 나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뭐 최근에는 빌딩이 이제 인텔리전트와 고기능화, 그 다음에 중앙 감시화가 되면서 이런 설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장비, 이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정전이 발생이 되면 시스템 전체적으로 오류라든지 여러 가지 뭐 장애 요소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정전을 최소화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자동 사무화 기기, 전자통신 장비의 보급의 확대,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정전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최소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설비들 같은 경우에는 순간 정전도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개요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개요 부분을 잡아 나갈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방향으로 잡아 나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개요를 전개할 것인가. 자, 나는 본론에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겠다라고 해서 개요에 그 본론과 관련된 내용을 좀 압축을 시켜가지고 정리를 해서 표현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그 본론에서 이야기할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쭉 나열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수전 방식, 그 다음에 시스템의 이중화, 충분한 설비 용량, 그 다음에 비상전원 설비, 예방 진단 시스템, 원방 감시 제어, 그 다음에 유지 보수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서 정전을 최소화시켜야 된다라고 기술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거죠. 자, 제가 제안을 해드린 서론에 해당되는 내용, 즉 개요에 해당되는 내용을 교재에 있는 내용처럼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설명하셔도 됩니다. 자, 개요를 이렇게 설명하면요. 정전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그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항목들을 제가 쭉 나열해 놨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건 알아요. 이 중에서 나는 중요한 거, 뭐 예를 들어서 1번, 2번, 5번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특성화 시켜가지고 몇 가지만 추려가지고 좀 깊이 있게 답안지를 기술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가 그 좀 방향을 잡아드리기 위해서 개요를 다른 방향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뭐 여러 가지 각도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렇게 잡아볼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목차 2번에 보시면 정전의 개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서는요, 뭐 정전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놨고요. 거기서 키워드는 이겁니다. 순간 정전이라는 것은 0.07초에서 2초, 그 다음에 단시간 정전이라는 것은 2초에서 1분, 그 다음에 비교적 단시간 정전이라는 것은 1분에서 10분, 그 다음에 장시간 정전은 30분에 해당이 된다라고 해서 정전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개념, 어떤 그 용어의 정리, 뭐 이런 것들을 해놨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암기를 해두시는 게 좋고요. 뭐 이 정전은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순간 정전이냐, 뭐 순시 정전이냐, 그냥 정전이냐, 뭐 이거에 따라서 장비들이 이제 반응하는 어떤 것들이 좀 틀려지거든요. 그래서 시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해놨고, 요거와 관련된 내용들은 제가 전력 품질 강의할 때 많이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이 교재에서도 뒤에 보시면 전력 품질 파트에서 정전에 대한 것들, 전압에 대한 어떤 개념들에 대해서 그 정리를 해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적으로 아니면 뒤에 강의에서 다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 보시면 호당 정전 시간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호당 정전 시간이라는 건 뭐냐면 한 집당 1년 동안 발생되는 평균 정전 시간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교재에서는 지금 21분이라고 돼 있고요. 2001년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뭐 인터넷에 호당 정전 시간이라고 치면 바로 그 자료가 나오고, 한전에서도 이런 것들을 그 공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작년에 21분이 아니라 8분 59초였다. 8분 59초였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시간이 얼마나 짧은 시간이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호당 정전 시간이 54분 정도 되고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호당 정전 시간이 94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전력 품질 차원에서는 전 세계의 탑 클래스에 속한다. 전력 품질 뭐 유지 차원에서는 전 세계 1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높은 수준, 고품질의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는요, 이렇게 글씨만으로 이렇게 나열이 돼 있는데, 그렇게 글씨만 채워가지고서는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전과 관련된 이 개념들 이렇게 그림 같은 것들을 추가적으로 그려주시면 좋거든요. 자, 이 그림은요, 제가 해설하고 있는 교재에서 가져온 겁니다. 제가 이제 집필한 저도 이제 건축정비설비기술사라는 교재를 썼거든요. 거기하고 뭐 특강 교재 이런 그림들을 자주 활용하는데, 뭐 이런 그림들이 좀 추가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전력 품질이라는 것이 여기 보시면 고조파, 노이즈, 정전, 세그, 스웰, 서지 뭐 이런 것들을 그 깨끗한 정연파이면서도 일정한 크기를 유지할 수 있는 전압을 만들어 주는 것을 전력 품질 유지 혹은 신뢰도 향상 뭐 이런 개념으로 해설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글씨만 나열하지 마시고요. 제가 앞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그림을 답안지에다가 이렇게 딱 그려 넣어주면 훨씬 더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을 좀 보시면서요. 제가 앞에 띄워드린 요 그림들을 답안지 작성하실 때 추가적으로 좀 그려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에서 여기다가 그림을 좀 띄워놨습니다. 자, 정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정전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정전과 관련된 그림이 IEEE 스탠다드 2050에 보시면 이러한 그림들이 나와 있는데, 아까 제가 정전에는요, 그 크기, 뭐 시간, 지속되는 시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지속되는 시간에 따라서 이게 순간 정전이냐 아니면 그냥 장시간 정전이냐 뭐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이 정전 지속 시간에 의해서 장비가 자기의 본인 스스로의 어떤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느냐 뭐 이런 것들이 그 영향을 미치고요. 그 다음에 전압의 크기가 몇 퍼센트를 유지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전압의 크기와 시간이 그 설비에 미치는 영향 자체가 틀려지거든요. 그거에 대한 개념을 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간략하게 하나 설명드리면요. 여기 이제 이게 보호계정기인데, 보호계정기 같은 경우에는요, 전압의 크기가 여기 보시면 80과 60 사이로 되어 있는데 70%를 유지하면서 시간이 여기 보시면 단위가 미리세크입니다. 15미리세크 이하일 경우에는요, 정전이 발생하더라도 보호계정기는 오동작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요렇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요렇게 되어 있는데, 요건 뭐냐면 전압이 60% 이상의 크기를 가지면서 정전 시간이 50과 100 사이니까 뭐 한 70ms 정도 되겠죠. 70ms 이하일 경우에는요, 컴퓨터는 오동작하지 않습니다. 전압이 60% 이하이면서 정전 시간이, 지속 시간이 70ms 이상일 경우에는 컴퓨터에 저장된 데이터가 손실이 있겠죠. 날아가 버리겠죠. 뭐 이렇게 시간과 정전 지속 시간과 전압의 크기가 그 설비에 미치는 영향, 그 설비에 어떤 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요소를 우리가 봐줘야 된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뭐 단시간 정전이냐, 뭐 순간 정전이냐, 아니면 장시간 정전이냐 이렇게 구분한 이유가 그 지속 시간에 의해서 설비에 미치는 영향이 틀려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구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자료들은 다른 교재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그냥 글로서만 이렇게 쭉 설명하는 게 아니라 여기 나온 것처럼 이런 그림들이 들어가주면 굉장히 전문성이 있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좀 추가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이 자료를 좀 올려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뒤에 보시면 CBEMA에서도 이제 그거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요렇게 이제 시간과 전압의 크기와 관련된 곡선이 두 개가 나오는데, 요 안쪽 영역에 해당이 되는 부분은요, 그러니까 요 안쪽 영역의 시간과 정전 시간과 전압의 크기를 유지하게 되면 요 부분은 안전성을 갖게 된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벗어나게 되면 높은 전압이 걸리니까 장비가 파괴가 되든지, 아니면 전압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뭐 장비의 기능이 상실이 된다든지, 두 가지 영역이니까 요 영역을 벗어나서 요 안에서 전압이 유지가 되게끔 설비를 어떤 그 전력 시스템을 운전해달라, 전력을 공급해달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리해가지고 그림을 딱 집어넣게 되면 굉장히 답안지가 그 파워풀해 보이거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정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드렸고, 이 전력 품질에 대한 부분들은 뒤에서 또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정전 대책인데요. 우리 문제의 내용에서 두 가지를 물어봤죠. 설계 단계에서의 대책과 운용 단계에서의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설계 단계의 대책에서 수전 설비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 수전 설비를 구성할 때 이회선 수전 방식이나 스포트 네트워크를 선정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이 두 가지 방식은 당연히 1회선보다는 그 신뢰성이 높겠죠. 정전 시간이 단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글로서만 설명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그림을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때에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 교재에는 지금 2회선 수전 방식하고 스포트 네트워크 두 가지에 대해 설명했는데, 그림을 두 개 다 그릴 것인가, 아니면 하나만 그릴 것인가. 하나만 그렸을 때 2회선 방식의 그림을 그릴 것인가, 스포트 네트워크 방식을 그릴 것인가. 자, 저 같으면요, 두 개 다 안 그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써야 될 게 많기 때문에 그거 두 개 다 그리게 되면 여기서 많은 내용을 잡아먹게 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두 가지 중에서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선택해서 그리면 되는 거죠. 왜? 두 가지 다 알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지면을 활용하는 그런 어떤 제약 조건 때문에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저는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우선적으로 그리겠습니다.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좀 추가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수배전 계통의 이중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변전 설비라든지 뭐 전력 간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중화한다. 자, 뒤에 보시면 제가 이제 모선에 대한 이중화에 대해 설명드릴 건데, 이중화에 대한 것들은 제가 뒤에서 다시 또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하 단위별로 이계통 공급, 이것도 이중화인 거죠. 동일한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답안지를 쓰실 때는요, 비슷비슷한 내용을 이렇게 반복해서 쓰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좋지 않고요. 비슷비슷하다라고 하면 하나의 아이템 혹은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통일을 시켜주는 게 좋아요.
예. 자, 그래서 2번과 3번 항목은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뭐 어쨌든 간에 뭐든지 간에 이중화 시켜라. 장비를 2배 투입해 갖고 하나가 고장이 나면 예비 설비가 가동이 되게끔 해서 정전 시간을 최소화 시켜라. 뭐 이런 의미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모선의 이중화죠. 이중화에 대한 부분이 3개가 연속 나와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3가지 항목으로 나누지 마시고 그냥 전기 설비 이중화해서 그 중에 뭐 변압기라든지 아니면 모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중화되는 그림들을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모선의 이중화인데 이게 이제 부스가 2개가 있는 거죠. 2개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차단기가 한 모선당 3개가 있기 때문에 부스가 2개가 있고 차단기가 3개가 있기 때문에 요게 한 모선당 차단기가 1.5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1과 2분의 차단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 이중 모선이 있고요. 이중 모선이 있는 상태에서 여기 중간에 타이 시비가 있습니다. 자, 이 타이 시비는 요걸 이제 별도로 개별적으로 이제 나눠서 운전하다가 이쪽에 변압기가 고장 나게 되면 이 변압기를 이 회로에서 분리하고요. 여기서 이 타이 시비를 연결해서 이쪽 변압기에서 뭐 이쪽에 있는 모선까지 이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 그 다음에 뭐 여기 이제 A 모선으로 운전하다가 A 모선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A 모선을 유지 보수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면 요 부분을 개통해서 분리를 하고 B 모선에다가 부하를 연결해서 전력을 공급해서 요 설비를 보수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식이거든요. 뭐 단순합니다. 이 부분도 모선 방식을 설명할 때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깊이 있게 설명을 안 드리고 뭐 요 정도 수준으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고와 변압기의 뱅크 구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것도 이중화예요, 이중화. 일반적으로 뭐 이제 플랜트 설비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그 변압기 이중화 많이 합니다. 즉 예비 변압기를 둬서 상용 변압기가 문제가 생겼을 때 예비 변압기를 바로 투입해 가지고 뭐 어떤 그 설비를 운영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거든요. 그 얘기고요. 뭐 이때는 이제 그 변압기가 그 이중화 되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차단기 용량이라든지 또 변압기 그 퍼센트 임피던스가 2개를 이제 병렬 운전했을 경우에는 그 퍼센트 임피던스가 이제 n분의 1이 되거든요. 2분의 1이 되기 때문에 뭐 단락전류라든지 이 단락전류 관련된 차단기 용량이라든지 전압 변동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연동이 돼서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뭐가 나와 있냐면 무정전 전원 시스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는 그냥 글로만 설명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글로만 설명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해당되는 개념도라든지 뭐 수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추가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화면상에는 이게 잘 안 보이실 건데 이건 뭐냐면 UPS를요 한 대만 설치할 건가 아니면 병렬로 여러 대를 설치할 건가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하라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전산센터라든지 뭐 은행이라든지 뭐 이런 데는요 정전이 되게 되면 전산상에서 에러가 나면서 굉장히 막대한 손실, 금액적으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정전이 되면 안 됩니다. 어떠한 상황이 발생이 되더라도. 그래서 이러한 전산센터나 아니면 뭐 금융권의 이제 허브가 되는 그런 센터가 있거든요. 이런 지역에는 이 예비 전원 설비도 이중화시킵니다. UPS도 이중화시켜요. UPS가 개통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UPS에서 전력을 공급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UPS가 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 UPS를 백업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UPS를 또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해서 무정전 전원 시스템도 이중화하는 어떤 개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와 관련된 이 개념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건축전기 설비 설계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건축전기 설비 기술사 다른 교재들, 뭐 제가 쓴 교재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교재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내용, 어떤 그림들을 좀 추가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는 이러한 그림에 대한 건 없고요. 설명만 돼 있잖아요. 글씨로만 돼 있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순간 정전도 허용하지 않는 부하기기에 대해서는 병렬 여유 방식과 UPS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용 계통의 정전 및 순시 전압 저하 대책으로서 UPS를 설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병렬 대책이라고 하면 병렬 여유 방식이라고 하면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그거에 해당되는 그와 관련된 개념들을 그려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는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참고하시라고 그림을 올려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상전원 설비 구축 이렇게 나와 있고요. 뭐 이제 우리가 발전기를 뭐 이제 그 비상전원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발전기하고 UPS 아닙니까? 여기 보시면 뭐 소방법과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하에 대해서 비상전원 설비를 구성하고 특히 비상용 발전기는 2대 이상으로 하고 분할된 모선 각각에 분담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뭐 그림을 좀 그려주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발전기 용량을 구하는 수식이 있습니다. P지법과 R지법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공식 몇 가지를 좀 여기다 기재를 해주시면 훨씬 더 좋겠죠. 보기가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비상용 발전기를 설치해서 우리가 정전이 발생이 됐을 때 비상전원에서 전력을 공급하게 되는데 이때 상용전원하고 비상전원을 이제 구분해서 운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ATS라는 절체 스위치를 둡니다. 예를 들어서 상용전원 한전의 전원이 한전에서 이렇게 전력을 받아서 쓴단 말이에요. 변압기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자 이렇게 쓰게 되는데 이게 부하입니다. 전력을 이렇게 받아 씁니다. 쓰는데 여기 고장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력이 이쪽으로 공급이 못 되니까 이때는 어디에서 전기를 받습니까? 비상용 발전기에서 전력을 공급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이 스위치가 이렇게 이쪽으로 절체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절체가 돼서 딱 붙어줘야 되는 거죠. 이 스위치를 ATS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기서 이제 정전이 됐을 때 스위치가 발전기가 돌고 스위치가 이쪽으로 절체가 되니까 스위치가 절체가 될 때 상용 전원에서 떨어졌다가 비상 전원으로 붙잖아요. 그럼 떨어졌다 붙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동하는 동안에 정전이 발생이 되겠죠. 자, 이렇게 여기 붙었다가 떨어지면서 발생되는 정전 시간이 일반적으로 10초에서 한 20초 정도 됩니다. 왜 10초에서 20초가 되느냐? 왜 10초에서 20초가 되냐면요. 정전이 되면 여기 UVR이라는 계정기가 동작을 해서 발전기를 기동을 시킵니다. 그럼 이 UVR에서 신호를 받아가지고 발전기가 돌죠. 발전기가 돌아서 정상적인 주파수와 전압으로 가압되기까지 한 10에서 15초 정도 걸리거든요. 그럼 얘가 정상 전압으로 가압이 된 후에 ATS가 이쪽으로 절체가 되겠죠. ATS가 절체가 되는 시간은 굉장히 짧아요.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하지만 발전기가 정상적인 어떤 전력을 공급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래서 10에서 20초의 시간이 소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경우에는 이러한 시스템에서는요. 비상용 전원을 사용하더라도 순간적으로 정전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최근에 개발된 게 뭐냐면 CTTS라고 해서 ATS하고는 조금 다른 어떤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TS는 여기 이 절체 스위치가 하나밖에 없지만 CTTS는 여기 보시면 스위치가 두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요건 제가 CTTS 강의할 때도 상세히 설명드린 건데 이 방식은요. 상용 전원이 여기 이렇게 있고 이 상태에서 여기 상용 전원이라고 하면 한전에서 공급하는 상용 전원이라고 하면 이 상태에서 정전이 되기 전에 이 스위치를 먼저 집어넣습니다. 자, 이 스위치를 집어넣는데 이때는요. 여기는 발전기가 멈춰 있다가 얘가 돌겠죠. 돌면서 이 발전기에서 생산하는 전압이요. 한전계통하고 동기 상태를 맞춰줘야 됩니다. 이 동기 발전기는요, 병렬 운전할 때 그 전압하고 주파수, 그 다음에 그 뭐 상회전, 방향 뭐 이런 것들이 맞아야지만 병렬 운전이 되거든요. 이 병렬 운전하기 위해서 발전기를 먼저 기동을 시켜가지고 얘하고 동기를 딱 맞춰줘요. 맞춰준 상태에서 이 스위치를 넣습니다. 넣게 되면요. 이때는 한전에서도 부하 측으로 전력을 공급하고요. 그 다음에 발전기 쪽에서도 이렇게 부하 측에 전력을 공급합니다. 그 다음에 얘가 정전이 되면 얘를 딱 끊는 거죠. 끊어서 발전기 쪽에서만 부하 쪽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끔 운전해 줍니다. 자, 이 방식은요. 일반적인 정전이 발생이 됐을 때 쓰는 방식이 아니고요. 예고 정전이라고 해서 한전에서 미리 우리가 어떤 선로를 점검하기 위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정전할 겁니다 라고 수용가 쪽에 미리 알려줍니다. 그러면 수용가 쪽에서는 사전에 정전이 되기 전에 발전기를 돌려가지고 CTTS로 투입을 했다가 한전이 정전이 되면 얘를 딱 띄워주면 정전 없이 무정전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ATS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자, 이러한 내용들을 이 답안지에다가 기술을 해주시면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CTTS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급 신뢰도 향상 대책해서 여기 몇 가지 항목들이 나열이 되어 있죠. 뭐 보시면 전기기계 불연화, 그 다음에 전선의 불연화, 뭐 기계 밀폐화, 그 다음에 전자와 고주파 대책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불연화라는 것은 뭐 이제 그 오일 변압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 쓰지 말자는 얘기죠. 그래서 뭐 GIS 설비라든지 몰드 변압기나 이런 걸 쓰자는 얘기고요. 전선의 불연화도 마찬가지로
뭐 난형 케이블이라든지 아니면 내화 케이블이나 뭐 이런 거를 썼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기기에 밀폐하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GIS 설비 같은 걸 쓰게 되면 완전 밀폐가 되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그 외부에서 뭐 어떤 그 불순물들이 들어가지가 않겠죠. 그래서 그 정전 시간을 좀 단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장비를 전자화하게 되면 아무래도 뭐 센서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적인 측면에서 바로바로 이제 대응을 할 수가 있으니까 사고가 확대가 되기 전에 혹은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사전 예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고조파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것들도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내용들에 대해서 각각의 전부 다 25점짜리로 출제가 될 수 있는 문제들인데 이런 것들 좀 이렇게 간단하게 나열을 해놨죠. 그래서 얘네들은 뭐 다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러한 사항이 있다라는 거 정도까지만 소개를 좀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운영 단계에서의 정전 대책에서 이제 유지 보수를 잘 해주면 그 정전이 발생이 안 되는 거죠. 첫 번째 항목에 보시면 공급 신뢰성 유지 대책 이렇게 나와 있고 메인테넌스 프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뭐 GIS에 대한 내용이 좀 나와 있는데 뭐 이런 것들 써주시면 좋고요. 그냥 이렇게 GIS라든지 뭐 몰드 TR, 뭐 VCB 이러한 내용들만 이렇게 글로서만 써주는 것보다는요 이런 개념도를 그려주는 게 훨씬 더 점수가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오조작 방지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인터럭을 걸어가지고 두 개가 뭐 동시에 뭐 동작이 되면 안 되는 그런 설비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 조작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fail safe 회로를 일반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중앙 감시화 시스템 앞에서 우리가 어떤 그런 설비를 감시화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 뭐 일반적으로 이제 플랜트 설비라든지 아니면 한전에서 스카다 시스템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스카다 시스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좀 그려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예방 보전 시스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많이 좀 강의를 드렸고요. 우리 교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해설이 상세히 잘 돼 있습니다. 뭐 예방 진단이라는 것이 그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사전에 그 문제 요소를 제거하는 방식을 예방 보전 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 사고가 난 후에 조치를 하는 건 이미 설비가 뭐 가동이 중단이 되게 되면요, 뭐 그 설비에서 만들어낸 생산품에 하자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뭐 병원이나 이런 데에서는 수술 중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어떤 그 백화점이나 이런 데는 이제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거죠. 그래서 사고가 생긴 후에 조치를 하는 것보다는 사고가 생기기 전에 예방 진단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예방 진단 보전 시스템과 관련된 이런 개념도들을 좀 그려주는 게 좋습니다. 자, 요거에 대한 설명은 제가 상세히 안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다른 파트에서 제가 요거에 대한 부분을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소개만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내용이 계속적으로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중앙 감시와 앞에서 제가 스카다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정전의 백업, 이중화죠. 이중화이면서도 거기에 뭔가 이제 그 예비 전원 설비를 추가적으로 두는 거죠. 그 다음에 화재 대책, 그 다음에 증설 개수 대책, 뭐 이런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반복해서 하지 마시고요. 반복해서 나오는 것들은 하나로 묶어가지고 하나의 카테고리 혹은 하나의 아이템 안에서 설명할 수 있게끔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 반복해서 소비되는 어떤 그런 그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지면을 활용해서 다른 내용을 좀 효과적인 내용을 실어주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8번 문제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보면 전부 다 글씨로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보완해서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수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같이 함께 실어가지고 답안지를 기술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